안녕하세요. 스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동영상 기초운동론 버전 2입니다. 간단하게 쭉 훑어보면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상기체를 가정했죠. 기체 분자 사이 원거리 상호작용과 분자의 크기를 무시하고 무작위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동등한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기체. 그런데 충돌은 고려한다. 탄성 충돌이고 어떻다? 충돌 시간을 무시한다 라고 본 거고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이제 실험적인 여러 법칙들로부터 유도가 되는데 결국은 PV는 NKT 혹은 몰로 해서 nRT로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은 열역학일 법칙과 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열량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실제 이것들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느냐 해서 기체 분자 한 개가 벽과 충돌하면서 작용하는 평균 충격력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압력은 운동 제곱, 그 다음에 V 혹은 입자 개수, 질량 이런 관계 물리량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연계를 지으면 결국 온도라는 것은 기체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값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물리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온도는 결국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다 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입자들이 이 기체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운동을 해갈 거냐 라는 개념을 조금 접근을 해보려고 평균 자유거리라는 얘기를 그냥 해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이제 통계적 혹은 이제 여러 개의 입자들을 다루는 그런 방식들 중에 하나구나 정도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출발한 입자가 다른 입자랑 부딪혀요. 그럼 빵 하고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또 빵 부딪히면 경로를 바꿔서 쭉 가죠. 그래서 빵, 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 이 평균적으로 입자 한 개가 한 번 부딪힐 때마다 어느 정도 거리를 갈 수 있느냐 이걸 재보는 거죠. 그런데 입자들의 위치도 되게 불분명하고 하니까 이걸 한 번마다 다 따로 재가지고 계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자가 부딪힐 때 결국은 지름이 D인 동등한 입자라고 할 때 충돌할 때는 결국 요 범위 안에 두 입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자와 입자 간의 충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입자가 전 입자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간다는 개념으로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름이 2D인 입자가 간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면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지름이 2D 안에 입자들이 서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D인 입자가 점입자들이 있는 숲을 헤치고 지나간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경로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계속 꺾여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을 쭉 펴가지고 직선으로 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2D인 입자가 쭉 dt라는 시간 동안 이동하면 vdt만큼의 이동 거리를 가질 것이고 얘가 훑고 지나간 부피가 파이 d제곱 vdt만큼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요게 훑고 지나간 부피죠. 그러면 그 안에 점입자가 몇 개 있었냐? 그것이 바로 몇 번 충돌했느냐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입자의 밀도 V분의 N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부피 곱하기 밀도 하면 어떻게 돼? 그 부피에 얼만큼의 양이 들어가 있느냐를 알 수 있겠죠. 부피에 대한 밀도니까요. 부피를 곱해주면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 부피 안에 몇 개의 점입자가 있느냐 이걸 구해내는 게 됩니다. 이게 곧 충돌 횟수로 물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한 번 충돌할 때 얼만큼 가냐? 한 번 충돌마다 얼만큼 가냐? 그죠? 그래서 충돌 횟수 분의 이동 거리로 평균 자유 거리를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는 VDT고 충돌 횟수는 위에서 얘기한 부피 곱하기 밀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입자들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죠. 그렇게 되면 루트 2배 충돌 횟수가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나도 몰라.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인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다. 그럼 충돌 횟수가 루트 2배 증가하면 평균 자유거리는 감소하겠죠? 반비례. 그래서 루트 2가 붙게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도를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분자들은 특정 온도가 있을 때 모두 같은 속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속력들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계속 평균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두가 같은 속력이 아니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 혹은 맥스웰 속력 분포 혹은 확률 분포 함수 맥스웰의 확률 분포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입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확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률이 되려면 결국 모든 확률들을 합쳤을 때 뭐가 돼야 돼?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세계를 다룰 때는요, 우리 흑체 복사, 분포 곡선이라든가 이런 상대적 세계를 다룰 때는 그 확률로 생각하기 위해서 전체 합을 1로 맞춰줍니다. 이걸 규격화라고 해요.
특히 이제 나중에 양자역학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1로 맞춰줘서 확률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 세기는 구할 수 있지만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 분포 함수를 적분했을 때 1이 되도록 규격화 시켜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온전히 이 함수가 온전히 이 함수가 이 확률 분포 함수로 규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특정 온도가 있을 때 상대적 세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정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속력을 가지는 가장 많은 상대적 세기를 입자 개수를 가지게 되는 녀석들의 속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당연하죠.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할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확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죠? 확률 곱하기 도수하면 기대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속력의 기대값, 속력의 평균값은 속력 곱하기 확률 밀도함, 분포함수.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력 제곱의 기대값은 어떻게 해요? V 제곱의 확률하고 곱해준 걸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최빈값, 가장 많은 확률을 가지는 속력은 어떻게 돼요? 미분값이 0인 걸 찾으면 되죠. V에 대한 미분값.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계산할 때의 루트 민 스퀘어는 n분의 3RT, 그 다음 최빈값, 가장 많은 입자수를 가지고 있는 속력은 n분의 2RT, 그 다음에 속력 자체의 평균값은 파이 n분의 8RT 이렇게 나타난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뭐 확률 밀도 함수를 주고 막 계산하고 이런 것까지는 지금 우리 물리학 2 과정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로축의 단위가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이 확률 분포함수라고 이야기하려면 단위가 뭐여야 돼요? 단위가 없어야 되죠. 무차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속력이니까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확률로 가지게 되면 이 밑면적의 합이 1이잖아요. 그죠? 결국 밑면적이니까 가로 세로축을 곱했을 때 단위가 무차원이 돼야 돼. 그래서 확률 분포함수의 상대적 세기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아니라 세크 퍼 미터가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대체로 어떤 상수들은 이 전체 계산한 값이 상수까지 곱했을 때 어떤 값이 나와야 돼, 어떤 단위가 돼야 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역으로 이야기해서 상수의 단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쿨롱 상수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실제 기체들은 뭐 이렇게 나타난다 정도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상기체의 비열을 이야기하게 될 건데, 입자 개수가 같은 온도, 같은 부피 안에 압력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안에서는 같은 개수가 들어가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체를 다룰 때에는 질량으로 따지는 비열보다는 몰 수에 따른 비열을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상수는 라지 nk랑 nr이 같은 값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 n몰을 1몰로 바꾸면 1몰일 때의 개수, 아보가드로 수가 되겠죠. 이런 관계가 나타나게 되고, 이거 이제 그냥 쫙 봐주시면 돼요. 재밌게도 볼츠만 상수는 1.38이고 기체 상수는 8.31이에요. 그냥 순서를 뒤집으면 되죠. 물론 단위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생각해보면, 단원자 이상기체면 지 혼자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밖에 가질 수 없겠죠. 지 혼자 도는 거는 거의 뭐 우리 부피를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점입장에서 회전운동 에너지는 무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합이 내부 에너지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2분의 3 nRT로 나타나게 된다. 내부 에너지는. 그럼 이제 연력학적 과정 중에 하나인 정적 과정에서는 필요한 열량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보면, 정적 과정이니까 1이 0이잖아요. 그래서 연력학 1법칙에 의하면 내부 에너지는 열량과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ncv dt 내부 에너지 자체 그냥 이 변화값만 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낸 이 열량식이고, 결국 얘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게 될 테니까 이 델타 t로 해가지고 결국은 2분의 3 nr이 뭐다? 2분의 3 r이 1몰 몰비열, 정적일 때의 몰비열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V가 일정할 때의 비열해서 정적 몰비열은 2분의 3 r이다. 그럼 정압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정압 과정에서는 1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1의 요소가 없을 때 내부 에너지가 뭘로? 출입한 열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외부에 해준 1의 양이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쨌든 정적이든 뭐든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잖아요. 그래서 정적일 때, 1을 하지 않았을 때의 몰비열을 가지고 그대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정적이 아니더라도 모든 임의의 연력학 과정에서도 NCV 델타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 정적이 아니어도 CV, 정적 몰비열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 부분 기억 잘 해두시고요. 그다음 PDV는 결국은 PV는 NRT를 통해서 델타 T는 이 델타 T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정압일 때 변화는 1의 양까지 포함해서 나타내면 정적 몰비열 더하기 R로 나타난다. 이거는 단원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1의 양은 병진 운동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죠. 지 혼자 회전하는 건 어차피 압력이라든가 이런 상태 방정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원자든 이원자든 다원자든 상관없이 정압 몰비열은 정적 몰비열 더하기 뭐다? 기체상수 R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단원자 같은 경우는 2분의 3R 더하기 R 해서 2분의 5R이 정압 몰비열이 되고 단원자 분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정적 몰비열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배분하는 그 방법의 가짓수가 달라지니까요. 이제 이원자가 되면 회전운동까지 나타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정적 몰비열이 달라지고 정압 몰비열은 정적 몰비열에 플러스 R을 하면 된다. 라는 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등분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 정적 몰비열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 거냐 이걸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그 수를 우리가 자유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자유도에 따라 모든 에너지는 동일하게 배분이 됩니다. 얼만큼? 2분의 1 KT.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마다 2분의 1 KT씩 동등하게 다 저장을 한다 해서 에너지 등분배 법칙입니다. 물론 평균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원자 분자일 때 어떻게 돼요? 이원자 분자일 때 이 전체가 질량 중심이 병진 운동하는 것 세 가지 자유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Y축을 회전축으로 도는 거, X축, Z축을 회전축으로 도는 건데 정입자잖아요. 이상기체니까. 그러면 이제 Y축에 대한 거는 회전운동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두 개의 자유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분자 간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묶여있는 거니까 이때 이 또 진동 에너지가 자유도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건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2분의 nRT에다가 그 분자, 기체의 입자들의 자유도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정적 몰비열은 2분의 FR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죠. 몰비열에는 이제 T가 빠지고 델타 T가 빠지고 1몰이 빠지는 거, 몰수가 빠지는 거죠. 이걸 좀 다르게 보면 어떤 순간, 물리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해보면 어떤 순간 이 개의 입자를 사진을 딱 찍었어요. 개를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우리가 이 개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변수의 개수가 자유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 혼자 있어. 어느 순간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얘가 있어. 그럼 얘 에너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축 속력, Y축 속력, Z축 속력을 알아야 되죠. 자유도가 3개인 거예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하나 둘 셋, 얘 하나 둘 셋 해가지고 6개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정적 몰비열은 평균이라서 그냥 입자 한 개가 가지는 자유도를 가지고 정적 몰비열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 개 자체의 자유도는 뭐다? 각각 입자의 개수까지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고체야. 거리들이 고정돼 있어요. 상대적 거리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입자 한 개로 취급해도 되는 거죠. X, Y, Z만 알면 돼요. 그런데 대신 회전 운동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걸 자유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짓수대로 정적 몰비열을 나타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 전체의 자유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 열 및 통계 물리학책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되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자유도를 얘기할 때는 사진 딱 찍었을 때 얘 에너지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변수의 개수 이게 뭐다? 자유도다. 자유도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마다 2분의 1 KT 저장을 모두 등분배하게 되고 정적 몰비열은 2분의 FR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고전역학에서는 그러면 언제나 이원자 이상기체는 진동까지 고려해가지고 뭐 2분의 7 R의 정적 몰비열을 나타내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 온도가 낮을 때는 2분의 3으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분의 5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또 2분의 7로 돼요. 이게 바로 고전역학의 실패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양자역학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 회전운동 에너지와 진동 에너지는 결국 양자 도약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그 정도 온도가 돼야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입자가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닐 테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단 어쨌든 그래서 병진 운동의 자유도만 가지다가 나중에 중간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뭐 어떻게 돼요? 회전 운동 에너지가 먼저 활성화되고 또 시간을 거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결국 진동 에너지까지 활성화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상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상기체의 단열 팽창에 대해서 우리가 요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적용해 보면 이 정량적으로 얘네들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연력학 1법칙에서 델타 E는 Q 빼기 W죠. PdV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 이걸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2분의 F nRT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상태 방정식 PV는 nRT인데 얘를 전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PdV, dPV. 이거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걸 미분하면 요거 한번 미분한 거, 요것도 한번 미분한 거. 우리 합성함수 미분, FG 미분하면 F'G, FG' 합으로 나타내죠. 그리고 얘는 상수니까 nRDT. 그 다음 단열 과정이니까 0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 더하기 1의 양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종합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런 관계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네, 여기다 그냥 넣어주면 돼요. D에 2에다가 뭐 넣어줘? 2분의 F nRT. 그럼 nRDT가 되겠죠? 2분의 F nRDT 더하기 얘는 PdV 이퀄 0이에요. 근데 nRDT는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PdV와 VdP. 나타내서 식 그냥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감마라는 건 정적몰비열분의 정압몰비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돼? 변수분리법이라고 하죠.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PV는 nRT 적용해서 V를 바꿔주거나 P를 바꿔주면 이런 다른 관계식도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결국 얘네들이 상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PdV를 그냥 자체로 적분을 하는데 V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V분의 nRT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그대로 내부 에너지 변화는 dW 나타낼 수 있는데 2분의 4 F nRDT는 PdV V분의 nRT dV 이렇게 나타내서 T대로 몰아주고 V대로 몰아주면 또 똑같은 관계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걸로 유도하면 어떻게 돼? 이 TV가 먼저 나오고 여기서 P 이상기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요걸 많이 쓰니까 왜냐? 우리 PV도를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등원 과정보다는 아래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원자와 이원자, 다원자인 경우 요 곡선의 변화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왜? 정적몰비열분의 정압몰비열, 즉 감마값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상기체의 자유도에 따라서 정적몰비열과 정압몰비열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단열 팽창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실제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 양자역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유도가 활성화되는 온도 시점들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론, 자유도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정적몰비열, 정압몰비열로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연력학적 과정에서의 열량, 출입, 일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만, 빠이. 다음에는 이제 뭐 할 거냐? 연력학체 2법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체 2법칙은 큰 틀에서 다루고 실제로 이걸 정확하게 다 다루려면 엔트로피를 통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혹시 그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마음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빠이.